싸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8화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화이팅 넘치게 시작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으신 분들 먼저 꼭 부탁드리고요. 인사를 한 번씩 하고 가기 전에 오늘도 또 새로운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소개를 하기 전에 이 류찬우 군의 할머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다른 분으로 오신 거라서 류찬우 군이 빠진 게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무튼 방송을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저부터 다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활기찬 황희두입니다. 네, 한번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반갑습니다. 달타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새가 날아든다 오늘 찾아온 소리꾼 정다은입니다. 와, 장난 아니다. 와. 아니,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돼요. 찬욱은 지금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도. 네, 아니 진짜 오늘 되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준비한 내용들이 정말 알차거든요. 근데 알찬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배뱅이라고 하잖아요. 배뱅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9 서도소리를 전공을 했고 서도소리 안에는 배뱅이 굿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배뱅이 굿을 완창을 하고 관련한 책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리고 싶어서 닉네임을 배뱅으로 정했습니다. 네, 이거 책이 지금 이 배뱅이라고 이 책을 직접 내셨어요. 네, 지금 이 단편 소설이죠. 배뱅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이따가 조금 한번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아무튼 네,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연말이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그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새해잖아요. 와. 네, 좀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좀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거 하나 이런 거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편하게 배뱅님부터. 저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개인적인 경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 편하게.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올해 책이 나왔고요. 와.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전통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무현 재단에서 연대의 힘을 배운 것과 여러분들을 만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노무현 재단에서의 청년 리더십 과정 듣고 계시잖아요. 네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 한 명 꼭 누가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항이든요. 안식이 항이든가 가장 시켰죠, 기억에 이거? 안 남고.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아니 안 시켜도 뻔한 거 아니에요? 답이 정해져 있는. 아니요. 누구보다 항이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역시 솔직한 분이시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기억에 남는 것부터 하나씩 그럼 먼저 탈탈형님은 어떤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도 황희도님을 만난 게 이러면 짠 것처럼 되잖아요. 아니 이러면 진짜 짠 줄 알아요. 절대 짜지 않았어요. 네, 절대 짠 게 아닙니다. 진심. 네, 그냥 패스할게요. 짜진 않았지만 왠지 땅땅님의 대답 아니, 예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었나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아니 뭐 괜히 아니 일단은 좋은 기억도 좋지만 또 이거는 내년에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하는 거 하나씩 꼽아보면 땅땅님부터
저도 좋은 거 하나 얘기하고 그러면 네, 저는 이번에 취업을 했잖아요. 예. 네, 이게 제일 기뻤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이번 새날 멤버 만난 게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저한텐. 하나만 꼽아보면 어려워. 새날. 생각보다 새날. 조만간 이제 회사 그만둘지 모르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좀 바로 아쉬웠던 거. 아쉬웠던 거는 아무래도 이번에 약간 정치가 너무 혐오로 물들었던 것. 그게 정말 너무 아쉬워요. 그 역대 최악이라는 네, 그 역대 얘기도 최악의 많죠. 국회. 예. 그리고 이번에는 더더군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쉬워요. 이따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타령님은 예, 저도 이어받아서 왜냐면 올해가 지나가면서 이번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긍정적인 기억이 정말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 부정적인 기억이야 막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국회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개인적인 얘기도 좋고. 네. 배백님은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저도 같은 맥락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혐오가 정말 많이 사회에 물들었는데 맞아. 사회적 참사에 있어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게 무분별하게 맥락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게 너무 아쉬웠고 또 국민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네, 음. 아쉬웠어요. 이제 그 사회적 참사 얘기 나오니까 지금 요 화면에 보시면 그 세월호 노란 리본이 여기 새날 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5년이 지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면 진짜 반성하는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막 지겹다는 식으로 막 여론을 막 안 들어가고 이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맞아. 그런 얘기들도 이따 자세히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가장 좋았던 거는 이 새날 팀과 함께 푸른 나무님을 만났다는 거. 왜요? 왜 야유하시는 거예요? 아니 역시 너무 사회생활. 역시 감탄이 아니, 나와가지고 사회생활 제가 잘하시네. 야유라니. 사회생활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렇게 매도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거를 꼽아보자면 류찬호 군하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또 보냈어야 되는데 오늘 함께 못해서 굉장히 네, 아쉽네요. 맞아요. 오늘 그치만 배백님은 저는- 뭐가 되세요? 그치만 끝까지 들어요. 그치만 크리스마스 배백님은- 선물이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치만 죄송하죠. 그치만 배백님의 오늘 이야기가 정말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마침 비슷한 주제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됩니다. 와.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것 같고 또 아마 각자 댓글로도 의견을 많이 남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내년에 그러면 좀 그 이거 하나쯤 꼭 하고 싶다.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쯤. 네, 이거 하나는 내년에 꼭 해보고 싶다. 뭐 없어요? 네, 달타령님 없어요? 저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약간 이거랑 비슷한 질문을 던지셨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면 뭐 신년에 뭐 하고 싶은 거 있냐고 하셔서 저는 약간 인터뷰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제 제 채널에서 그런 게 약간 목표랄까. 다른 거는 그 보니까 커뮤니티에 뭐 투표 하나 올리셨던데. 네. 저희가 청국장이 앞으로 신년을 맞아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어떤 의견들 좋은 의견들을 좀 구하려고 커뮤니티에 투표를 좀 올렸어요.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무슨 투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국장이 신년에 어떤 걸 하면 좋을지를 올렸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독거노인을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좋은 의견을 또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추운 날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핫팩 나눔 같은 것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고 댓글로 되게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나눠드리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땅땅님은 내년에 저는 이번에 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못 챙긴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은 이제 일을 하고 정신이 없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못 챙기시더라고요. 네, 가족이나 건강. 저요? 그런 걸 잘 못 챙기는데 건강도 좀 잘 챙기고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좀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하려고요.
저는 먹는 걸 너무 잘해갖고 네, 좀 그만 먹어야겠어요. 네, 내년에요? 네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많이 먹고. 연말까지는 원래 그 전환점을 맞아, 1월 1일. 예, 1월 1일부터죠. 원래 네, 다이어트는 1월 1일부터. 음. 네. 배백님은 혹시 내년 네 내년에 이건 꼭 아. 하고 싶다. 아무래도 신년과 예술을 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것이 내년뿐만이 아니고 제 평생 네, 사명입니다. 와, 네. 너무 새날에 멋지다. 막 고정 게스트로 나오고 싶다 뭐 이런 거. 천님 아니 실제로 찬우님이 이렇게 직접 섭외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 이 스토리를 듣고 너무 방송 재밌겠다 오늘. 어. 그래서 막 얘기하니까 찬우님이 갈 때 머리 긁적이더라고요. 이건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었는데. 형 나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거 맞지? 이런. 근데 그만큼 정말 오늘 그 주제가 되게 유익한데 부담되시죠? 부담은 전혀 갖지 마시고 네, 편하게 방송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백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야 돼요. 네, 이거 맞습니다. 끝나실 때 이따 네, 좋아요. 배백님의 코너가 오늘 아니요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왜 아니요죠? 제가 오늘 준비한 코너 이름이 아니요인데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아니요라고 잘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분야마다 우리 젊고 약한 사람일수록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내 의견과 그런 게 사회에서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걸까봐 점점 위축되고 무기력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론화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서 다 함께 우리 다른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자. 우리 연말에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어금니 깎여오신 거죠? 네. 뭔가 이 아니요라는 거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정말 약자일수록 아니요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저게 잘못된 거고 되게 부조리한 건데 어떤 권력이나 기득권 앞에서 뭐 그게 뭐 상대가 교수님이 됐던 저보다 항상 강한 권력자들은 어디에 가든 있잖아요. 뭐 제가 일을 할 때는 노동자가 됐을 때는 저를 사용하시는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또 권력자이신데 그럴 때는 제가 아무리 잘못한 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상대가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제가 얘기를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많이 후회가 돼요. 지금 시점에는. 네. 왜 그때 바보같이 말을 못했지? 이런 생각?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분노가 쌓여서 내가 또 이렇게 고객이 됐을 때 또 그걸 역으로 갑질하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그거를 근데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했던 행동은 들어보지 않고 내가 당한 것만 보통 기억을 하면서 난 항상 약자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저도 그랬던 점들이 있던 것 같아요. 괜히 막 화풀이하고 오히려 이게 막 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족한테도 괜히 막 화풀이하고 이런 게 그러면서 막 밖에서는 항상 약자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막 동생한테 화풀이 한다거나 괜히 막 이제 어머니한테 막 큰 소리 친다거나 이러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달타령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오라고 말하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땅땅님 말씀해 주셨듯이 항상 어딘가에서는 저희가 분명히 약자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연대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어떤 집단이든 그게 고립되거나 폐쇄적이 되면은 더 아니오라는 말을 더 못하게 되고 점점 더 골마가는. 근데 이게 사회 어느 부분에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그 정치 쪽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예술계에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이 막 어떤 권력을 독점한다든지. 네. 그래서 오늘 또 마침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그 주제를 또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배백님이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회가 제가 유시민 작가님이 JTBC 밤샘 토론에 2015년 나오셨었는데 제가 그걸 되게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 일반적으로 국가 체제를 사상으로 분류하면은 그 독재와 자유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가 되게 독재할수록 인류는 고립되고 자유로울수록 성취해내는 과정을 역사의 흥망에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국가를 포함하는 큰 문화적 틀이 아니고 한 인간이 살아갈 때도 저는 분명한 영향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 누군가로부터 하물며 그게 집,
예. 학교라는 작은 집단이어도 독재나 그런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면 다양성을 확장하지 못하잖아요. 네. 생각의 다양성을. 말살시키죠. 그거를 유시민 작가님이 이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예. 논의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북한이 왜 망했고 한국은 왜 잘 됐는가 하면 북한은 그런 유일 체제로 사상을 독재했기 때문에 예. 사회가 망한 거고 망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한국은 그 학살에 따른 비극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정말 많이 분투했잖아요. 예. 그랬기에 한국이 정말 문화 강국과 정말 급진하는 IT 강국 모든 것에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다양성을 외치려면 예 아니오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예로만 사회를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오류가 있지 않을까. 더 나았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틀린 것보다는 우리가 다름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아까 히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자성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다른 사람에게 많은 걸 바라고 있지 않은가. 예술인으로 따지면 저 사람은 무조건 연기를 잘해야 되고 생활이 무조건 바라야 되고 그리고 노래는 무조건 잘해야 되고 연기도 잘해야 되고, 근데 나는 괜찮아. 근데 물론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이 한 번 더 생각은 되겠죠. 그런 예. 전문성에 있어서. 하지만 우리가 너무 나를 기준하지 않고 남에 대한 편견과 판단을 쉽게 내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잃어왔고,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말에 우리 훈훈하게 보내고자 얘기 정말 너무 좋은 좋습니다. 말씀. 요즘에 이 PC라는 게 굉장히 또 화두가 됐잖아요. 되게 그런 관점이랑 맥락이 닿아 있는 얘기인 것 같네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왜요? 아니 물 마시고 있었는데 아니 실제로 저도 그 신년 그 토론 굉장히 그 국정교과서 토론 굉장히 인상 깊게 저도 들었었고 몇 번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한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다. 근데 국가라는 것도 사실 되게 추상적인 존재인 거고 결국 인간이 모여서 그 정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맞아요. 거지. 근데 국가라는 이름으로 이 마치 진짜 뭐 민족 중에 그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태어났는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고, 이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정해진 어떤 제도나 뭐 이런 원칙 같은 건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누구도 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정말 인상 깊었고, 근데 사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주위 청년들 보면 네. 100이면 100 다 이 얘기에 공감은 해요. 근데 그 마이크로 파시즘, 이 미시 파시즘이 곳곳에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저도 청년 활동을 하면서 제가 리더지만 이 수직적인 구조를 파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의 저항에 부딪혔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이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문화 예술계에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을 하나 또 준비하셨다고. 네, 제가 칼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시만요. 그럼 준비하는 동안 땅땅님 아까 말씀 못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지금 자은님 말씀하신 네네네. 아까 자성의 통찰 그거 조금 설명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네. 연기를 잘해야 되고 어떻게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 해줘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술하는 사람들은 좀 더 완성도를 만들려고 자신을 죽이죠. 근데 그걸 알아주지 못할 때 사회가 그거를 틀렸다고 할 때 정말 많은 상처를 안고 또 버티면서 살아내는 거잖아요. 예술인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자성이라는 건 자기 반성이라는 건데 나에 대해서는 정말 큰 고민 없이 관대하고 관대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근데 물론 예술인들을 포함한 공인은 사람들 앞에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죠.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를 다 같이 만들어 가는 거니까 난 되고 넌 안 돼. 넌 틀렸어. 이것보다는 달라. 인정. 저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저렇게 연기할 수 있고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그냥 취향의 문제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틀렸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연결시켜서 잠깐 얘기하면은 정말 김연아랑 박지성 선수를 체육 쪽에서는 가장 위대한 선수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위대한 선수고 정말 그들에게는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은 되게 새벽이 깊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외면해온 동안 정말 많은 김연아와 박지성 같은 사람을 잃은 거죠. 사실은 더 많고 그런 새벽을 보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혹은 틀리다고 단정 지어버렸을 때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사람이 떠나거든요. 그쵸. 난 아닌가 봐. 난 틀렸어. 아니래. 시대가 날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 그리고 실제로 올해는 유난히 슬픈 소식들이 많았어요. 관련해서. 뭐 이러저러한 이슈를 안고 간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막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더 위대한 문화 강국이 될 수 있고 김연아와 박지성처럼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한국 사람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새벽이 정말 긴 사람들이 짧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니오라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면 멸시 되게 그런 문화 속에서 더 많은 김연아와 박지성을 잃어온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저도 약간 게임 쪽을 저도 걸어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유명한 A라는 선수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이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되게 획일적으로 가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머리와 막 이런 게 다 맞춰져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된 건데 나머지 그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감독들은 다 그 선수처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네. 다른 길을 걸은 사람 당연히 있고 그 다른 스타일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다 이제 그런 거 말살시켜버리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흐름이 조금 바뀐다 싶으면 그 사람이 또 하나의 표본이 네. 돼서 거기에 따르지 못하면 다 없애버리고 근데 그게 아마 비유가 그 사이에 수많은 김연아 박지성처럼 네. 프로게이머도 그러면서 되게 좋은 친구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좀 쌓여서 획일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북한과 다르지 않다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박지성과 김연아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약간 굴자신 거죠. 네네네.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너무 획일적인 방향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100 중에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눈에 띄는 사람은 한두 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정말 다 수면 아래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행복을 위해서도 좀 너무 기준 잣대를 너무 이 방향이 맞아. 여기까지 도달해야지 맞는 거야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면 또 계속 또 교육 문제로 결국 귀결되는 맞아요. 것 같은데 일단 평가나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기준에 있어서 이게 막 암기식 교육이나 이런 게 너무 획일화된 게 잘 맞는 방향인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문득 그 얘기 하시는데 그냥 그 영화 예술계에 계셨던 고설리 씨랑 고하라 씨도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네네. 저희가 왜냐면 그때 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자 아이돌에 대한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거를 맞아요. 우겨 넣어서 맞지 않으니까 너네는 틀렸어라고 악플을 단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잃고 네. 또 모순인 건 슬퍼하죠. 그렇죠. 거기에 또 엄청 몰입하잖아요. 그렇죠. 난 최선을 다해서 슬퍼했고 난 잘못 없고 또 다른 사람을 또 피해를 끼치면서 나는 아니라 생각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인간이 왜 되게 영장류 중에 최고의 동물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란 걸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이 이제 생각의 그 효용성이겠지만 예. 우리가 생각 없이 정치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면 실수가 곧 그 습관처럼 번지는 그러니까 그게 곧 사람들의 사회가 되는 거죠. 오늘 또 그래서 칼럼을 또 맞아. 하나 준비했었는데 네, 그 너무 칼럼이 아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자성 필요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칼럼은 문학 박사 이장열 박사님의 예. 칼럼인데 이게 2019년 6월에 서울 문화투데이에 기고가 됐네요. 근데 한국 무형문화재 정책의 진로에 대해서 칼럼을 쓰셨는데 제목이 아주 파격적이에요. 뭐죠? 제목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제목이 인간 문화재가 죽어야 무형문화재가 산다. 오. 왜요? 왜? 왜 되게 궁금하죠. 제목을 아주 잘 되게 잡으신 것 궁금합니다.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장열 박사님이 예. 문화재 관련 공공기관에서 35년간 거의 근무를 예. 하시고 뭐 문화재청, 국립국악원 등에서 예. 그리고 한국전통문화진흥원 이사장을 지내셨어요. 근데 본인께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무형문화재 정책을 연구하셨는데 이러한 사태가 문화재 정책과 관련한 사태가 최근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최종 대안을 이제 내놓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칼럼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문화재 정책이란 것이 1962년에 제정 공포가 되었는데 시행이 되었는데 일본 일제강점기를 오랜 시간 겪다가 우리 문화에 대한 이제 보존이 필요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거의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 전쟁이라는 저게 큰 전쟁을 예. 거치면서 이제 문화재 보호법을 비롯해서 많은 제도 안정이 필요해서 제도를 시행했는데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한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근데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문화나 신성을 굉장히 우경화. 네, 네. 우경화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음. 우리도 그러한 경향이 이제 발견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정말 최고의 가치로 예. 많은 투쟁과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피 위에 쓰여진 역사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그 제도와 그 제도를 이렇게 임시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제도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큰 권력이 주어진 게 아닌가 하는 맥락의 칼럼인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이렇게 인상 깊게 읽은 네네. 대목은 문화예술 또한 전통 문화예술 또한 자유 경쟁 체제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폐쇄적인 체제에서는 기술과 예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폐쇄적 독재 국가에서 수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만 하면 배급으로 밥을 먹여주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획일화되는 거죠. 예. 시키는 대로 사는 거니까.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물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에 나오는 가치들도 결국 네. 적당한 강력과 적당한 부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대적인 문화의 드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힘.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자유롭게 상호가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되게 한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다라는 그런 거고 저도 그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게 자체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인간 문화재라고 하나를 이제 어, 집으신 거죠. 네네네네. 뭐 그거 하나만은 네, 아니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예. 저도 실제로 왜냐면 이걸 아는 게 제가 단체를 하면서 네. 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인간 문화재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막 네.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진짜 내부가 장난 아니에요. 분위기라든지 전에 들었을 땐. 그리고 그거를 어쨌든 또 따라서 결국엔 그 인간 문화재를 향해서 가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인간 문화재라서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간 문화재라 불린 사람을 누군가가 때리면 인간 문화재 합의를 해줘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문화재랑 똑같은 그 정도의 그 엄청난 권력이. 예, 엄청난 권력이죠 사실. 근데 물론 뭐 문화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다 보면 정말 개인적인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 했을 땐 또 정말 무서운 그런 문화계 내부에 새로운 또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심력, 구심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가 너무 결집되면 밖에 관심이 주는. 예. 네. 근데 이게 검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독점과 권한이 너무 많은데 예. 국민들은 검찰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네. 검찰에 조사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 많아서도 안 되죠. 많아서 안 되고. 그렇죠.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라 하긴 하는데 나는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관심이 안. 권력은 점점 솟고 있는데 예. 관심은 정말 우주를 맴도는 그런 것들 같이 막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연대와 공감이 필요한 분야가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무관심이 결국은 다른 왕국을 만들지 않나. 진짜 맞는 말이에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늘 그렇게 곪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문화 예술 분야가 됐던 검찰 정치가 됐던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분야에 정말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이런 목소리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은 어쨌든 문화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게 결국엔 정치로 연결짓는 거는 정치인들이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화의 힘이 저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네. 안에 정치가 당연히 또 내포가 돼 있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구조적인 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기 쉽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예전에 그 이어령 선생님의 우상의 파괴라는 글을 보고 막 전율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진짜 기존의 그 문단계에
완전히 그 한 20대 초반에 그 문단계 그 적폐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적폐를 완전히 이제 비판을 하고 완전히 이제 혜성처럼 등장하셨었는데 최근에 올해 생일 때 제가 한번 만났었어요. 제 생일 때 약간 생일 선물처럼 느껴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는 타고 갔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 문제, 암기 위주의 그 교육이 막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하게 하잖아요. 1번, 2번. 그러다 보면 은연중에 사람이 그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게 결국엔 또 말씀하셨던 틀림과 다름의 그런 문제인데 맞아. 틀렸다는 걸 우리가 항상 배우니까 뭔가 이 세상에도 절대 진리가 하나 있고 그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든지 뭐 이렇게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 다른 건데 생각의 차이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오니까 아무리 그거는 잘하고 나서 노력을 해도 변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 이런 정답이 얘기였습니다. 있는 교육을 하니까. 그쵸. 그래서 막 서술형으로 프랑스나 이런 데서 보면 실험을 다 주관식으로 보고 책을 읽고 막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막 토론도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막 토론하고 아까 그 아니오로도 이어지는데 아니오 이러면 선생님 막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막 굉장히 그 앞에서 건방지게. 예, 건방지게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어린 놈, 건방진 놈을 혹시 자성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너무 저 예전 근데 이 맥락이 비슷해서 그 이어령 쌤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자기가 속한 내부 집단에 대한 반발과 그런 반발 심리와 권력을 비판하는 글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에밀 졸라도 그 목로주점 쓴 에밀 졸라도 예. 그러한 게 있어요. 예. 많이 제가- 준비해 보셨다. 제가- 준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네, 철저한 준비를 찬우님 듣고 계신가요? 찬우님 보고 싶습니까? 제가 이제 에밀 졸라라고 저는 목로주점을 진짜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이게 좀 그건데 그 요즘으로 따지면 동백꽃 필무렵과 같은 맥락이 있는 최근 방영된 그러니까 그 불우하고 가난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환경을 우리가 그 드라마로서 작품화해서 가난해서 불쌍해서 어쩜 좋아 막 이런 게 아니고 네. 누구나 겪을 법한 이야기를 작품에 녹인 거죠. 그러니까 더 덤덤하게 파격적인 그런 맥락에서 전 동백꽃 필무렵이 좀 생각이 났고 에밀 졸라가 청년 비평 활동을 하던 시절에 이제 네. 이어령 쌤처럼 그 문단의 대가를 비판한 것처럼 자신도 미술 의 대가를 비판하는 글을 엄청 쓰고 나서 그 청년 마네모네와 같은 청년 불우한 신진 예술가들을 강력히 지지를 했어요. 졸라 멋있네. 에밀 졸라 멋있다. 졸라 에밀 졸라 에밀 졸라 멋있다. 네네. 졸라 네, 멋있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역사의 이런 전환은 아니라고 말할 때 이루어졌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가에 대해서 그런 비평을 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쵸. 특히 내부에서 검찰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근데 검찰도 우리가 한국은 더 심한 것 같은 게 유교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유교 사회가 500년 거의 그쵸. 지속되면서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기득권은 대부분 나이를 좀 가지고 사회적인 안정적인 기반이 있을 때 가져지는 권력이잖아요. 그쵸. 지금 저희 한국 사회는 그런 구조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 혁신적인 생각을 품고 변화를 요구하는 건 또 청년층이 많잖아요. 네. 젊은 층이. 근데 그런 것에서 이제 격차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차이가. 그래서 힘들죠. 더 어른이니까 1차적으로.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도 옛날에 유교 사상이 있었을 때도 뭐 엄청 대가인 스승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원래는 우리나라 문화가 10살 위아래로는 그냥 다 친구였대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뭐 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어린 분들의 의견을 다 존중을 그 해주고 책이 있었잖아요. 주고받은. 예, 네네네,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이게 일제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문화가 막 한두 살 차이로도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꼰대 문화가 약간 그런 데서부터 좀 비롯된 게 근데 아닌가. 다 일본 군대 문화예요, 다.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뿌리가 이어지는 게 또 일본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또. 맞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일본 얘기도 한번 좀 자세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일본 성노예제 피해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다루고 하니까 좀 자세히 들어보는 걸로 하고 혹시 뭐 이거 관련해서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분들 좀 어떠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왜냐면 이 얘기를 하면 아마 밤샐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얘기 나왔던 키워드들만 보면 네.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다뤄야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네, 땅땅님. 저는 일단 아까 그 말씀해주신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더 많은 인재들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부분 되게 공감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비판이나 어떤 기득권, 굼지 않은 그런 권력을 위해서 우리가 더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된다. 그리고 연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좀 인상 깊으셨나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회사 왜냐하면 가서 비판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문화예술 쪽은 정말 저 주변에 많이 없어서 되게 감명 깊은 주제였어요 오늘. 네, 너무 감사해요. 목이 메이시는 것 같은데. 목이 메이시는 네. 목이 메이신 걸로 하죠. 네, 타이브 한잔 하시고요. 눈물이 나는 걸로.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맨 처음 여기 영화 때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저도 약간 예체능 쪽으로 이런 사회 문제를 풀어가고 싶은 그런 장래 희망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사실 이거 방송하기 전에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우와. 그리고 아까도 이거 어떤 작품에 있어서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함으로써 굉장히 타격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것만이 예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이거는 뭐 예술에 대한 시각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 문화 이런 게 현실에 있는 거를 그대로 또 반영하는 것 또한 굉장한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가 모든 거 뭐 문화, 뭐 예술, 뭐 음식 이런 거면 하다못해 막 이런 거 모두게 관련돼 있지만 사실 정치만으로도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화 예술로 더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굉장히 전 엄청 유익한 주제였다고 생각되고 너무 공감 가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오늘 네. 진짜 달달한 언니 오늘 진짜 말. 지금 배백님 모셔놓고 막 탈타령님 말씀. 네. 오늘 정말 입이. 그쵸. 네. 근데 오늘 진짜 말씀 되게 잘하시는데 네, 맞아요. 저도 마지막으로 그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강연을 다니다 보면 수십 군데 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요런 비슷한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몇 가지 명언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예술과 사회가 모두 유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들과의 삶도 되게 유기적이어서 우리를 틀렸다고 하는 순간 한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부정이 시작되면서 차이를 만들고 되게 거기서부터 평등하지 못한 사회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나아가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곧 예술과 정치가 다 유기적이어서 우리 모두가 연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그 윈스턴 처칠이 그 전통이 없는 예술은 그 목자 없는 양떼, 그러니까 양측이 없는 양떼와 같고 혁명이 없는 예술은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한 것처럼 예술에도 그런 전환이 꼭 있어서 뭐 혁명이랄 것도 없지만 그런 전환이 있어서 더 나은 예술, 김구 선생님 말씀대로 더 위대한 문화예술을 창조해내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와. 네, 오늘 좋은 주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배백님의 아니요 코너 들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달타령님 코너입니다. 멱살잡이 뭘 준비하셨죠? 예, 오늘은 멱살잡이 코너에서는 일단 저희가 지난 23일 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었는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뭐 조국 정경심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제 뭐 그거 이제 뭐 그냥 해결된 거 아니야? 지나간 문제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런 영장 청구가 되면서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엄청나게 내셨죠. 네, 그 반일 정말 종족주의 관련해서 엄청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너무 사실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사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굉장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까지 저희가 다양성이라고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정말 혼돈의 카오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뭐 이런 책을 내는 것조차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막 이렇게 집회를 강력하게 좀 이렇게 부적절하게 하시는 분들까지 이게 자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싸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이런 책에 대해서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내시는 게 저는 정말 지지를 많이 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목소리 낸 거에 대해서도 또 비판의 목소리가 또 있고 이렇게 하길래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 저는 반일 종족주의가 지금 베스트셀러잖아요. 예, 셀러였죠. 베스트셀러죠. 네네. 예. 였죠? 내려왔나요? 응. 그 100만 부 넘게 팔렸다고. 근데 저도 책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차마 못 읽겠더라고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전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아직 접근은 전 목차만 봤어요. 어떤 구매해서요? 아니요. 제가 구매를 했겠나요? 돈 아깝게. 혹시나 해서. 근데 뭐 진짜 뭐 위안부 문제에 음.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간 거다. 돈을 벌러 간 뭐 매춘부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글들이에요. 그런 그 이영훈 씨가 그 온통 그 사기 쳐놨잖아요. 거기다가 그래프 네. 같은 거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그래프가 막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사실 그걸 구체적으로 노동으로.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믿게 되잖아요. 그거 다 사기 쳤던 거 걸리고 서울대 그 막 명예교수가 다 사기였잖아요. 왜 그렇게 네네. 사기를 친지 그거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님이 이거는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조차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정도로 왜냐면 언급을 또 해주면 그만큼 또 그 주목을 받게 되니까요. 그 이유연 씨 만나고 오셨잖아요. 제가 어떠셨어요? 직접 만났다기보다는 봤죠 일방적으로. 거기서 이제 지금 왜냐면 그분이 네. 제가 매주 수요 시위에 나가잖아요. 근데 네. 그 바로 한 10m도 안 될 거예요. 떨어진 거리에서 소녀상 철거를 외치고 있어요. 말은 뭐 1인 시위다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옆에서 엄마 부대 뭐 이런 분들이 또 카메라로 뭐 찍고 계시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듣기만 해도 정말 열이 받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고 또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에 소속된 분인데 그 연구소 자체가 이제 뉴라이트 계열이고 그리고 이우연 이 사람이 유엔에 가가지고 강제 동원이 없었다. 그 위안부라는 문제가 이런 게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극우 단체에서 다 지원을 받고 간 거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돈 때문에 그랬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유석춘 같은 경우에도 대놓고 그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극우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람 이름 리스트에 있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돈 받고 세뇌가 돼서 아마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고 있으면은 정말 말이 그 나오기 힘들어요. 일본이랑 다 연결돼 있다고 그때 저 영상 이거 몇 차례 다뤘었거든요. 네네. 한창 7월 8월쯤에 영상 다뤘는데 뭐 일본에서도 그런 자금을 지원을 받았던 걸로 전 알고 있고 결국엔 그 일본의 그 뭐였지 이름이 정확히 국민회의인가 그 뭐죠? 일본 회의. 일본 회의 맞죠. 일본 회의나 이런 데가 또 엄청나게 극우적인 네. 성향을 띈 곳이고 그런 거랑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면서 진짜 인생을 저렇게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그 실제로 조국 전 장관 막 청문회라든지 뭐 임명 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에서 엄청나게 취재했잖아요. 이런 적이 언제 있었어요? 황교안 그쵸. 장관 된다고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한 적도 없었잖아요. 그만큼 이게 조국 전 장관이 단순히 그 검찰 개혁의 어떤 일종의 아이콘이라기보다도 진짜 더 크게 봤을 때 한창 그 반일 이 운동이 그 노노 재팬 운동이 됐을 때 진짜 완전히 당을 떠나서 막 되게 많은 국민들이 동참을 했는데 그거의 상징이라고 또 많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근데 요즘 알게 된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고 오신 게 아닌가.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일본 그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합의를 놓고도 조국 전 장관이 피해자 동의 없는 2차 가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저희가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과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막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뭐 팔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아무튼 네, 되게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이렇게 올바르게 내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쪽 편에서는 더 끌어내리고 싶지 않았을까? 마음에 안 들겠죠.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뿐만이 아니고 그가 행해온 모든 사회적인 네. 활동들이 다르잖아요, 다. 그쵸. 그러니까 예. 절대적인 반대가 필요하겠죠. 조금 이거 첨언을 하자면 그 2015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국제사회나 인권사회 그 유엔에서도 모든 국제기구가 일본군 성노예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인권의 문제고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한일 간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의 문제다라고 맞아요. 아예 국제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는 위안부, 약간 성노예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쓰지 말라라고 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우리는 위안부로 쓰는 걸로 그냥 공식 명칭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피하는 태도를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윤미향 이사장님이 굉장히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잘못된 합의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진짜 화이치유 재단이나 이런 걸 막 들여다보면 진짜 이것도 밤새 얘기해도 진짜 끝이 안 날 정도로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들도 앞으로 좀 많이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나 지금 또 열이 그 뭐지? 윤미향 이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극우 세력이 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견딜 수 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밖에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한국 내에서조차도 이런 목소리를 내면 정말 무기력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정말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맞으면 더 아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뭐 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2019년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데 그 할머님들이 20분이 남아 계세요. 네. 이제 평균 연령이 90세. 그리고 할머님들이 원하는 건 진짜 단 하나, 그 돈 몇 푼 아니고 진짜 사과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연대. 가지고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요일마다 집회 열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연대하고 기억하고 또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땅땅님 언제 오실 거예요? 일정 한번 잡아주세요, 빨리.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도 안 오셨어요. 내일. 내일. 그 수요일이다. 내일 그러네. 수요일. 내일도 열죠. 네네. 교회 갔다 제가 갈게요. 진짜로. 네, 인증샷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 끝나셨으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마지막 코너죠. 네, 땅땅의 여보세요.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저는 2019 국회 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9년의 국회는 어땠는가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자 하거든요. 먼저 달타령님. 네. 예, 저는 아까 처음에 이제 인사할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떠올려 봤는데 사실 안 좋은 기억이 굉장히 많고 그 중심에 항상 거의 자한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몸서리. 네. 정말 근데 가까운 기억이었고 저희가 그날 저희가 방송하고 왔을 때도 저희가 4명 원래 유찬 씨까지 4명이 그날 여의도에서 그 장면을 다 같이 보고 굉장히 티를 약간 떨었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났더라고요. 가까운 기억이니까 이제 12월 달에 국회를 그 일부 극렬한 분들이 점거를 해서 시위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법성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한당 이제 의원들이 방조 정도가 아니라 저는 사실 뭐 조장 선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선동이죠. 네. 네, 그런 행태를 보인 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화가 난 만큼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12월 16일 네, 월요일. 맞아요. 저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황교안 대표가 하는 말이 그 태극기 집회에 있는 할머님 할아버지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승리했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좀 웃기다니까 이거 조만한 거 미니 확성기 들고 하는데 아니 뭔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시장판 아저씨. 뭔가 뭐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실 이제 근데 그 약간 너무 이제 웃긴 캐릭터로 소비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저 얼굴만 보면 웃기가 맞아요. 그 군밤 장수처럼 이게 그 밤톨 그래갖고 아니 자기 딴에 얼마나 또 막 그 스티브 잡스인가 그때 막 그런 거 PPT 막 하고 막 그럴 때 보면은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 저 사람. 머리 자르고 나서 정말 비장함이라고는 없이 율블링도 닮았지 않냐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스스로를 희화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때 그러니까요. 삭발하고 나서 이제 머리 다들 반짝이면서 의원들 몇 점 삭발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저는. 근데 머리 되게 빨리 자라시던데. 발모력이 거의 신생아. 머리 빨리 자라게 하려고 뭘 바른다는 아. 소문도 있는데 진짜인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웃기면서 정말 많은 희망이 보인다 머리에서. 총선까지는 근데 저희가 지켜야 됩니다. 정말 예. 지켜야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아, 가고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심재철 씨가 오셨는데 그분도 만만치 영 참, 않아요. 예, 네, 만만치 참. 않아요. 오자마자 진짜. 고발하셨던데도 아니 거기 도대체 뭐 바쁘실 것 같아요. 아니 유, 그 유찬우님이 명언을 남기고 떠났죠. 그래서 황당을 자한당에는 넘- 어, 예, 인재가 많다. 인재풀이 어, 많다. 다른 이미 인재가 많아요. 민주당에도 아, 보면 그럼요. 인재풀 많고 네. 그 자유당도 인재풀이 참 많은데 많죠. 검찰이 거의 정당만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음. 고발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고발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정치의 검찰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음. 정치가 국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검찰로 해결을 이렇게 넘어가니까 검찰이 너무 많은 무소불위의 네.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죠. 진짜. 맞아요. 그 검찰이 사실 공부를 잘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검사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든지 다 정답을 외치는 건 아닌데 그럼요. 은연중에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판검사들은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맞는 소리를 할 거다 하는데 이번에 그 재판 그 과정에서 재판장님한테 그 정경심 교수 그 공판 과정에서 완전히 진짜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거지로 막 난동 부리고 뭐 또 그 여론전을 위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검사들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막 논리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지들 배 채우려고 하는 놈들 태반이고 이러면 저 어떻게 또 조심하세요. 우리 청국장 명예훼손. 청국장 명이로서 우리 청국장에 다 같이 공감을 한 입장에서 네 검찰 이제 네. 2019 국회 어떤 게 가장 아.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 올해가 총선 전해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당내 그런 결속력 다지기가 너무 심화되고 너무 혐오적으로 표출되면서 많은 삭발과 많은 시위가 있었는데 장애 집회, 음. 그렇죠. 많은 장애 집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패스트트랙 태우려고 했던 봄에 네. 이제 가장 기억이 남아요.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독재자를 외치고 이제 그 위에 정의당이 박정희를 입히면서 네. 그게 결합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니까 아. 사람들이 개혁 콘서트를 안 보지 막 그런 생각 들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그게 당신네들 밥그릇과 정말 연관이 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치라는 것은 사회를 더 낫게 하는 수단, 기능인데 당신네들은 정치인이니까 그것을 잘 해내는 직업을 본인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그렇죠. 근데 왜 국민들이 사는 문제는 그 정도로 목소리를 안 높여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직무유기죠 어떻게 보면. 네. 저는 한 국민으로서 그것을 계속 이제 장애 집회가 봄부터 지금 오늘까지도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패스트트랙. 예. 근데 맞아요. 그런 것들 이제 사계절을 보면서 우리 먹고 사는데 저렇게 목소리 한 번이라도 내줬는가? 저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했으면 국민들이 왜 당신네들을 신뢰 안 하겠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 그래서 되게 국민들이 네. 되게 공분을 샀잖아요. 그렇죠. 협상 카드로서 민생 법안 뒤로 제치고 본인들 이속 챙기려고 그런 법안까지 민생 법안까지 그렇게 끌어올리고 하는 거 보고 정말 심지어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묻는다 해서 나와서 네. 언급을 하고 더 공론화되었으니까 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그러지 정말 않았더라면 안타까워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한 국민으로서 올해 국회를 생각하면 배신감, 사리사욕으로 보였습니다. 오. 뭐, 네, 4월 달에 패스트트랙 그 전국대도 저도 그 장면 되게 기억에 남고요. 막 인간띠 만들어가지고 맞아. 문 부시고 의자로. 빠루 들고 막 팩스 부수고 막 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그거를 계속 관심을 갖고 멱살 잡고 끌어올려 주세요. 네. 저는 그 국회 하면은 뭐 아까 뭐 다 공감하고 조국 전 장관 아무래도 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그게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 아까 뭐 반일 운동 이외로도 사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게 한 개인한테 간 거잖아요. 그 부담감이라든지 역사적 과제가. 근데 어찌됐든 이거를 잊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외친다면 지금 그 검찰개혁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 최종 합의 막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결국에 이 진짜 한 개인이 어떻게 보면 희생을 했잖아요. 정말 굳이 그렇게까지 법무부 장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희생을 하셨다는 점에서 저희가 절대 잊지 말고 꾸준히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도 26일 오후에 그 심사 결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꾸준히 저도 알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 이제 그 명언이라고 때 이번에 좀 좋았던 말들,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말고 좋았던 말들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이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이제 내려가셨잖아요. 예. 그때 되게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땅땅님은 저 역시 조국 정국이 정말 네, 저한테는 큰 사건이었어요.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힘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사건도 오버랩되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저한테 교훈을 많이 줬던 사건들 그리고 너무 비상식적인 언론 보도들을 보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청년의 공정 문제가 되게 화두가 많이 됐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불공정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울분이 너무 크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한 것 같긴 한데 저 또한 살면서 기득권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청년 단체를 하면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던 게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서울에 사는 것 자체가 또 기득권이다. 맞아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정보도 훨씬 더 많이 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 이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대 간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을 해서 간 거지. 난 뭐 위법 하나도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그런 관점에서 조국 전 장관을 보면 여태까지 밝혀진 내용들만 보면 충분히 합법적인 선에서 다 걸어왔고 실제로 그 별건 수사로 걸었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실컷 막 사모펀드다 막 언플만 엄청 해놓고 정작 별건으로 그거를 걸어놓고 무슨 양심으로 지금 막 자기 검찰들이 막 떳떳하게 수사를 했다고 할 수 있는지 무리한 수사였죠. 예, 확실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제가 청년이니까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때 이제 광화문이랑 서초동이랑 나눠서 이제 집회가 열렸잖아요. 이제 서초동 집회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과와 다르게 정말 중장년층들이 좀 많이 보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586 세대들은 확실히 본인들이 그때 정말 젊을 때 힘들게 운동을 하면서 지켜온 민주화에 대해서 이 검찰의 이런 무리한 수사를 보면서 뭐 얘기하고 있었지? 무리한 수사를 보면서 네, 무리한 수사를 보면서 본인들이 지켜온 민주화가 되게 위험할 수 있겠구나를 느끼고 있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았고 청년들은 그에 반면에 이제 광화문에서도 많이 보였잖아요. 거기서도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대에 있었지만 여기에 목소리를 내는 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대적인 그 개혁적인 이런 것보다는 지금 불공평에 좀 더 집중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본인이 처한 환경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쪼록 이렇게 2019년 국회를 좀 돌아봤는데 2020년에는 특히 총선도 있는 만큼 부디 좀 완전히 새로운 정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여보세요도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이게 매번 그런 것 같은데 좀 저만 그런가요? 막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맞아요. 배백님 오늘 어떠셨어요? 특별 게스트.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우리 꼭 함께 만들어요. 너무 따뜻해지다. 맞아. 선물이 많네요. 네. 크리스마스 그리고 선물 새해 많네요. 복도 많이 받으세요. 유찬호님께 한 말씀 하시고 싶어요.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그동안 학교에서 보니까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런 거 남기면 찬호 오싹하면 네, 찬호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이해가 가요. 오늘 준비하셨던 주제와 좀 그 안에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달타령님 좀 어떠셨나요 오늘? 저도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공감 가는 내용도 너무 많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류찬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류찬호님 빨리 돌아오시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땅땅님은? 저도 오늘 되게 오늘 진짜 시간 빨리 간 것 같아요. 맞아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벌써 끝났어. 찬호님이 되게 섭섭해하네요. 네, 아무튼 모두 따뜻한 연말 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뭐 하세요?
저 아까 약속해서 수요 집회 가기로. 확실히 가실 건가요? 네, 교회 그 갔다 12시인데 혹시 가능하세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또 내년을 네, 바라봐야 되나요? 내년으로 또 바라봐야 되나요? 아무튼 그 수요 집회에 그 한번 저희가 다 같이 한번 가서 저도 한번 가서 그 영상 실시간 했었거든요. 근데 실시간 안 보세요. 이거를 아무리 스트리밍? 알려도 스트리밍을 좀 안 보시는데 당연히 막 바쁘고 또 국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너무 답답하고 이런 게 있어서 외면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누군가가 이런 목소리를 자꾸 내야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어떤 주제였는지 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 그렇죠. 네. 그냥 어떻게든 되고 있겠지. 음. 한창 이제 그 관심을 갖다가 이거 끝나고 나면 뭐 알아서 뭐 판사가 알아서 판결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그 기득권들이 좀비처럼 살아난다고 전 보거든요. 좀비. 네, 이거 실수한 거예요. 왜 갑자기? 네, 진짜 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무서움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국장이 앞으로도 이 사회 문제 그리고 또 다양한 청년들의 고민도 같이 이렇게 전하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배백님 마지막으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내년 총선 화이팅 이런 거. 일단 네. 앞으로 사회와 사람의 이야기를 전통음악으로 매개하여 잘 전달하는 신념 있는 소리꾼이 되도록 하고 또 우리 전통예술에는 흥과 한정이라는 세 가지 정서가 되게 크잖아요. 네. 뭐 하는 뭐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근데 흥과 한이라는 그런 정서가 큰데 사람 사는 사회를 이야기하기 적합한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더 다가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